자, 해보자. 이거 녹화 종료되면 안 되는데. 불안하다. 응, 안 되겠지? 응. 자, 보시죠. 자, 즉시 삼각 의제의 필요성. 필요하니까 하겠지, 뭐. 그죠? 너무 그지 같은 설명이었고요. 자, 필요하니까 하겠지. 너무 설명 그지 같잖아요. 자, 볼게요. 자, 보시죠. 자, 여기. 자, 이번에 회사가 X1년 1월 1일에 비품을 1,000원 주고 산 거예요. 자, 비품을 1,000원 주고 샀고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자, 이제 7월 1일 있죠? 요 X1년 7월 1일에 회사가 이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했대요.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다라는 건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거예요. 맞죠? 근데 안타깝게 회사가 얘를 수선비라고 비용 처리했대요. 들리세요?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세무조정했을 거냐면 세법은 비품이라는 자산 잡혀야 되잖아요. 장부에서 비용 적었으니까 송금, 불산이 플러스 유보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 송금, 불산이 플러스 유보했는데 이건 취득가액의 유보죠. 맞죠? 장부는 비용 처리는 세법은 비품의 취득가액 얹어야 되거든. 맞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불행의 씨앗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12월 31일에 회사가 감가상각을 했는데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다라고 하면 우리 정액법이면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 뺀 걸 내용연수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회사의 비품 취득가액은 장부상에 1,000원으로 기록돼 있죠. 1,000원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1,000원 빼기 0 나누기 5년. 그리고 항상 조심하실 게 우리 시험에는 월할상각 많이 내거든. 월할상각. 그래서 올해 1월 1일 날 샀으니까 12개월 다 상각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200.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200 이렇게 적었대요. 자, 근데 세법. 자, 우리 세법상 한도는 당연히 세법상 취득가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법상 비품의 취득가액은 1,000원이 아니라 1,100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이건 비품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비품은 합쳐서 1,100원 돼야 되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가 비품의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는 1,000원에다가 요 100원까지 얹어야죠. 그래서 1,100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세법은 다 상각률로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0.2 그리고 월할상각 12분의 12 이렇게 해서 세법상 올해의 감가상각비 한도는 220이래요. 근데 회사가 올해 200밖에 안 적었잖아요. 그럼 한도 미달이니까 세무조는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럼 여기 보실게요. 주기상각은 왜 필요한지 보세요. 보시면, 자, 우리가 장부에서 비품을 1,000원으로 잡았어요. 그럼 장부에서 자산을 1,000원으로 잡았다라는 건 우리 회사는 총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를 1,000원을 적을 거란 말이에요. 합쳐서. 맞죠? 그래서 X1년도부터 X5년도까지 감가상각비를 200원씩 5번 적어가지고 총 감가상각비, 송금, 감가상각비로 1,000원을 적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세법은 지금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1,100원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 말은 요 1,100원이 세법상 감가 상각비가 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자산은 미래의 송금이고 세법은 우리가 정액법이면 잔존가치가 0이니까 끝까지 가면 요 비품의 취득가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이 다 송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은 총 1,100원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한도가 220에서 1,100원. 맞죠? 1,100원인데 회사가
우리가 총 감가상각비로 적은 건 1,000원이에요. 맞죠? 1,000원인데 우리가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의 신고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세법상 우리가 5년 동안의 한도,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한도는 1,100원인데 회사가 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1,000원만 적었으면 1,000원까지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증이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부는 우리가 5년 동안 비품을 다 사용했죠. 비품을 다 사용해서요. 요 1,000원 요 비품을 감가상각비로 다 송금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맞죠? 비품을 다 송금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100원 있잖아요. 100원. 맞죠? 100원 있으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감가상각 했었지만 끝까지 가면 장부든 세법이든 다 송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송금 불산입이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세법은 총 1,100원을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장부에서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동안 1,000원을 감가상각비로 적으면 결산조정사항이니까 1,000원까지밖에 송금 못 먹는 거예요. 분명히 요 비품을 다 사용해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를 100원을 송금으로 인정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나온 게 즉시상각의제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화면.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까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뭐로 보냐면 감가상각 자산을 단기에 소멸시키면 그거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들어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요 감가상각비 있죠. 요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비품이라는 자산, 감가상각 자산을 잡고 없앤 거죠. 근데 우리가 소멸이라는 건 잡고 없애는 것도 소멸이지만 그냥 바로 없애는 것도 소멸이잖아요. 들리세요? 잡고 없애도 소멸, 그냥 없애도 소멸. 맞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바로 소멸시킨 거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은 이것도 감가상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네, 여기 항상 표정 안 좋으시더라고. 자, 그래서 설명할게요. 자, 세법은 그냥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표정이 안 좋으셔가지고요. 그럼 세법은 회사가 비품이라는 자산 잡아야 될 것을 소멸시켰죠. 자산을 안 잡고 소멸시켰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는 회사가 비품이라는 자산을 안 잡고 수선비로 바로 소멸시켜버렸죠. 바로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회사가 한 짓은 자산을 안 잡고 비용 잡은 거예요. 근데 세법은 이걸 이렇게 안 봐요. 자산으로 잡아야 될 걸 안 잡고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세법에서 바라보냐면 이렇게 바라봐요. 어떻게 바라보냐면 일단 이렇게 봐요. 너는 일단 실제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았다. 알았죠? 이렇게 보겠다라는 이거는 장부에서 이렇게 처리한 걸 세법이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았다. 너는 일단 잡았다가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즉시에 없앤 거다.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응? 그럼 아까 우리 세법에서는 본질이 뭐다라고 했냐면 감가상각 자산의 소멸이 감가상각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한다면서요. 맞죠? 그러니까 장부에서는 자산 처리해야 될 걸 비용 처리한 거죠. 근데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자산으로 일단 잡았어요. 자산으로 잡았다가 즉시에 없앤 걸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가 이 뜻이에요. 뭐냐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비용 처리했죠.
비용 처리했잖아요.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혀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했잖아요. 어허. 처리했으면 일단 해당 자산을 잡았어요. 해당 자산을 잡자마자 즉시에 없앴다. 즉시에 없앴다. 즉시 상각. 왜냐하면 감가상각 자산을 여기 아이고 씨. 뭐 왜 이렇게 한 거야? 응? 손가락이 살쪘나? 안 눌려. 지금 비품이라는 자산을 없앴잖아요. 맞죠? 그래서 비품이라는 자산을 잡자마자 즉시에 없앤 거니까 즉시에 감가상각한 것으로 세법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즉시 상각의제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즉시에 없앴으니까 상각한 것으로 생각할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요 분기하고 요 분기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어차피 비품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맞죠? 그러면 수선비 현금이 남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같잖아. 일단 이렇게 생각해도 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항상 표정이 안 좋죠. 왜 좋다고 생각하냐고. 아까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가 분명히 송금으로 1,100원 인정받아야 되는데 1,000원밖에 안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원은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혀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하죠. 그럼 세법은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자마자 즉시 없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오해 하신다? 그러면 선생님 이상한데요? 뭐냐면 여기 장부는 수선비 100, 수선비 100, 감가비 200인데 이거 장부잖아요. 200인데. 근데 세법은 이게 아니라 얘는 수선비가 아닌 감가상각비 잡은 걸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감가비 200이 아니라 300 잡은 걸로 보겠다는 거죠. 응? 어차피 둘 다 비용은 300이잖아, 300. 맞죠? 우리 계속 강조드리지만 장부와 세법의 최종적인 결론 차이만 안 나면 되는 거지 개정 과목의 차이가 난다. 이게 의미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비용 300으로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아까 했던 게. 자,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 화면. 그러면 우리가 세법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장부에서 비품을 일단 잡은 걸로 보죠. 맞죠? 잡자마자 없앴다라고 해서 잡은 거예요. 잡은 거. 일단 잡은 거야. 맞죠? 잡은 걸로 보니까 요 송금불사리 취득가액 유본 안 나오는 거예요. 맞죠? 아까 장부는 자산 안 잡고 수선비 잡았잖아요. 근데 세법 일단 비품 잡고 없앤 거니까 비품을 일단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산의 취득가액의 유보는 안 나와요. 알죠? 대신에 회사가 수선비 처리한 게 아니라 자산 잡았어. 비품 잡은 거야. 잡았다가 없앤 거예요. 없앤 걸 요거 자산을 없앴으니까 요거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회사는 감가상각을 1,000원만 한 게 아니라 요것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1,100원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1년도에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한도는 220이죠. 220인데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X1년도의 회사는 감가상각을 300한 것으로 보잖아요. 맞죠? 300한 것으로 보니까 한도 초과가 나요. X1년도에는. 한도 초과, 송금, 불산입, 유보. 맞죠? 이렇게. 그리고 X2년도부터는 이제 즉시상각 의제가 없으니까 한도 미달이 200, 한도 미달이 200이래. 한도 미달이 20원일 거예요. 응? 20원. 우리 한도 미달이면 원칙 세무조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우리 아까 했었지만 과거에 상각 부인액이 있으면 단기에 시인보종의 범위 내에서 추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X2년도부터 X5년도까지는 X1년도의 삼각부인액은 과거의 삼각부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삼각부인액이 되니까 한도 미달액 20 범위 내에서 추인이 되겠죠. 맞죠? 이거 추인. 맞잖아요. 4번 추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면 송금으로 다 인정받은 거지. 되세요? 요 삼각 부인액이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한도 미달이고, 우리 아까 한도 미달의 그 원칙이 세무중 없지만, 없지만 요게 과거에 삼각 부인액이 있으면 시인 부족의 범위 내에서 추인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부인된 80원 중에 20 추인됐고, 여기서 20 추인됐고, 20 추인됐고, 20 추인되면 결론적으로 과거의 삼각 부인액은 남아있지 않아요. X 5년도까지 가면. 맞죠? 그러면 총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해줄 수, 감가상각비 송금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1,100원만큼 다 인정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되세요?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즉시상각 의제를 하지 않으면 감가상각을 다 했음에도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사가 적게 상각하는데 그건 결산조정사항이니까 송금으로 100원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에요. 즉시상각 의제라는 게. 알죠? 그죠? 표정 안 좋아요. 항상 처음에 할 때는 안 좋아. 그게 당연히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이상하신 게 아니라. 자, 그럼 보세요, 여기 화면. 자, 화면. 자, 제가 이걸 왜 하냐면, 다 들어보실게요. 왜 하냐면, 아까 이 즉시상각 의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해준다라고 했죠. 알아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도 즉시상각 의제를 몰라도 한도를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요. 구하니까 굳이 즉시상각 의제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좀 있다가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뭐 하냐면 우리 실기를 입력할 때 우리가 여기 실기에 뭐 입력한다라고 설명드리잖아요. 맞죠? 할 때 요 즉시상각 의제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실기에는 왜 이걸 넣어야 되고 요런 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물론 이해 못해도 한도 계산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럼 나중에 실제 여러분들이 업무 같은 거 하시거나 그럴 때 알아서 해주던데 그래요? 아니죠. 요게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됐고라 설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 즉시상각 의제는 제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한도 계산이 왜 이렇게 되고 왜 여기에 문구는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까지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죠? 보세요.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유형자산을 깔 때는 직접 까요? 아니면 감가상각 누계획을 사용해서 까요? 후자죠. 그래서 비품을 직접 까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획 이렇게 까잖아요. 맞죠? 그럼 화면 보세요. 그래서 일단 결론 암기 뭐냐면 요렇게 우리 즉시상각 의제 있죠.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거가 100원이잖아요, 지금. 즉시상각 의제로 보는 금액만큼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잡은 거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즉시상각 의제만큼 세법상 취득원가가 더 있다라고 해요.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 207페이지. 교재 207페이지로 갑니다. 자, 207페이지에 어딨냐? 거기 중간 보시면 가로 3번 즉시상각 의제라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맨 아래쪽 보시면 표가 있을 거예요. 표 보이세요? 그 표에서 효과라고 있을 거거든요. 효과 보이시죠? 이게 무슨 효과냐면 즉시상각 의제로 인한 효과다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 1번에 세무상 취득가액 증가 밑줄 치시고 한마디로 즉시상각 의제만큼 세법상 취득가가 더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밑줄 감가상각비 금액 증가 밑줄 치시고 여기 2번은 여기입니다. 뭐 왜냐하면 이거는 즉시상각 의제는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면서 상각한 것으로 보는 거니까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더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2번 아래에다가 3 하나 추가해 주시고 2번 아래에다가 3 하나 추가해 주시고 거기다 적어주세요. 네,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 뭐냐면 세법은 우리 아시지만 감가상각 자산을 깔 때는 직접 안 까고 감루 사용해서 까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세법상 감루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어요, 항상. 맞죠? 그럼 나중에 공식 이해하실 때 이게 필요해서 그래요. 맞죠? 그럼 화면 보세요. 이거 하고 쉴게요.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서 이렇게 처리한 걸 세법에서 이렇게 봐도 차이가 없으니까 즉시상각의제 허용하는 거예요. 화면 보시면 자, 장부는 비품을 1,000원 적었죠. 1,000원.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 200원. 이게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면 요 비품의 장부가 800원이죠. 800원. 자, 그리고 장부에서는 수선비를 100원 적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200 적었죠. 손익계산서 계정 보면. 맞죠? 근데 즉시상각의제는 회사가 비품을 잡은 거잖아요. 잡은 거니까 세법상 비품의 취득가액은 1,100원이 되는 거예요. 맞죠? 대신에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자산을 즉시에 깐 걸로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 깐 게 더 있겠죠. 300. 그죠? 그러면 세법상 어차피 즉시상각 의제로 보더라도 요 비품의 장부가는 여전히 800원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즉시상각 의제로 보게 되면 회사가 수선비 처리한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처리한 거예요. 처리한 거니까 여기 300원. 그리고 수선비가 아니죠. 빵. 이렇게 해도 어차피 비용은 300원. 즉 손익계산서에 이익이든 재무상태표의 장부금액이든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로 보든 안 보든 장부가액하고 이익의 차이는 없어요. 손익의 차이는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감가상각은 끝까지 가면 다 송금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 안 하면 아까 100원만큼은 송금으로 인정 못 받았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상각 의제예요, 여러분. 그렇죠? 자, 됐습니다. 좀 머리 좀 식힐게요,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워가지고. 자, 우리 쉬었다가 3시 30분에요.